그리고 나는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 법상으로 의무 교육이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AR, VR 안경 있잖아요. 수영 안경 끼고 이거 허공에서 이거 하고 있어. 아이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아니지.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뉴스에서 이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토론 혹은 네. 뭐 논란 그렇죠. 혹은 뉴스 요런 거를 몇 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네. 초등학교 교육 실태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주제기는 해요. 근데 좀 심각하긴 합니다. 우리 통계 보면은 와 지금 이 상태까지 갔구나.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구나. 네. 라는 거를 아시게 될 텐데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닐 때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길래 제가 주제로까지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헤드라인 딱 빼가지고 왔거든요. 사고 나면 범죄자가 된다. 수학여행이랑 수련회를 학교들이 안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장 시상식. 우리 뭐 졸업식을 하거나 뭐 입학식 같은 행사하면 운동장에 다 차로 타고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쭉 뭐 얘기하시고 뭐 누구 뭐 상 타가지고 누구 공부 잘했다 전교 1등 상 주고 그거 다 서가지고 봤잖아요. 올림픽 수상하듯이 그렇죠. 시상식 하듯이 그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진짜? 저걸 왜 없애나 보니까 이게 앞에 나오죠. 왜 우리 아이가 상 받는 것도 아닌데 남성 받는데 서가지고 둘러리 서야 되냐.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시상식 없애는 학교가 좀 있어요 진짜 지금. 그럼 시상식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애들한테 패배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교장실로 수상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줍니다. 네, 뭐 할 말 많죠. 여튼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축구랑 소풍 다 사라졌다. 위험한 등교도 이제 뭐 앞으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니, 축구랑 이거는 소풍이 사라졌다고? 야구도 안 되고 축구도 안 하는 학교 많아요. 축구를 못 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나 보니까 축구는 또 첫 번째 애들 다칠까 봐 뛰어다녀야 되니까, 두 번째 운동장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학년은 꼬맹이들이고 고학년은 상대적으로 형들이죠. 그쵸. 그럼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축구하면 어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뛰다가 5, 6학년 형이랑 무슨 뭐 부대 끼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 비상은 그리고 그래야 그런 부분 성장하지. 때문에 실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싸워야 성장하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축구도 안 하고 애들 다친다고. 아니 그럼 뭐 할 건데? 바둑도? 그래서 저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코딩해? 생존 수영 이것도 친구 앞에서 옷 벗기 싫어해가지고. 생존 수영이 뭐냐면 2014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의무교육으로 들어간 게 생존 수영입니다. 빠지면 알아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그 생존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뭐 이론 수업 같은 거 하고 고등학교 고학년이 이게 올라가면은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수영을 글로 어떻게 배워요? 직접 해봐야지. 그런 걸 한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또 이제 뭐 사춘기가 일찍 온 애들도 있고 부끄러운 애도 있을 거예요.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애들 왜 강제로 무슨 옷 벗게 하냐, 수영복 입는 거 부끄러워한다 우리 애기. 안 한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물 무서워하는데 왜 억지로 집어넣냐, 학대다 라고 해서 그 법상으로 의무교육이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AR, VR 안경 있잖아요. 수영 안경 끼고 이거 허공에서 이거 하고 있어. 아이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아니지. 그런 학교 아니, 있어야죠. 이거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학교가 비전 프로 그런 거 끼고 끼고 있다고 해요. 네. 그건 생겼어요. 이건 이거 진짜 아니죠. 도대체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없애면 뭐가 남죠? 초등학교에? 운동회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운동회를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운동회 안 하는 이유도 뭐 민원 이슈가 좀 있대요. 옆에 아파트가 민원 신고를 엄청 많이 한답니다. 옛날보다. 물론 야간에 일하고 근무하셔서 낮에 주무셔야 되는 분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민원 이슈도 있고, 이게 운동회 때 끝나면 어떻게 하죠? 청팀, 백팀, 무슨 홍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반별로 대항전을 해서 축구, 그럼요. 배구, 농구, 야구 이런 거에서 점수 매겨서 1등인 팀 막 뭐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운동회에서 이제 점수 같은 것도 잘 안 매겨요. 왜?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누가 이기는데? 예를 들어 1반이랑 2반, 3반인데 1반이 축구, 야구, 농구 다 이겼어. 그럼 1반이 그냥 짱이잖아요. 근데 그럼 2반, 3반 애들은 뭐가 되냐? 뭐가 돼? 2등, 3등 그래서 하겠지. 2반, 3반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동수상을 시켜요. 근데 아니 1반이 다 이겼는데 어떻게 공동수상을 해? 다 이겼는데 근데 공동수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2반이랑 3반한테 응원 점수로 동점을 만들어줘요, 강제로. 그래서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응원상, 너는 축구상,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애들 경쟁하면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여튼 그럼 통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보니까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0개 정도 돼요. 그중에 네. 현장 체험 학습을 했다고 얘기하는 학교가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게 아직 2022년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때는 서울에 있는 학교의 98.8% 거의 100%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절반으로 박살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2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을까? 그 수학여행 간 초등학교를 보니까 2023년에 80곳이었는데 2025년에는 40곳으로 또 반토막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갑자기 줄어든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좀 유명한 사건인데 엄청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22년에 초등학교가 현장 체험 학습을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속초로 갔어요. 속초로 갔는데 여기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많이 태워 가니까 대형 버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버스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차가. 근데 6학년 꼬마아이 하나가 차 뒤에 있었나 봐요. 죽었습니다. 저 때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그 현장에 어차피 애들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같이 가는 이유는 인솔하고 안전에 문제 있지 않을까 계속 신경 써주고 애들 챙겨주고 그러려고 선생님과 맞긴 맞죠. 그렇죠. 근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다 신경 쓰는 것도 어렵기는 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담임 교사 선생님이 소송이 걸렸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히 말하면 뭐 교도소나 징역형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교사직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유죄 판결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때 이후부터 그냥 가지 말자. 그래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고 나면 다 부담스럽지. 내려오시니까. 그냥 옛날이랑 지금이랑 어떤 구조가 다르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가 잘못이 있으면 그냥 접해주세요.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고. 그렇지. 오히려 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너무 때려서 문제였죠. 그전에는 진짜 너무 때렸어요. 이거는 안 맞아도 돼. 지금 생각해도 이걸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때릴 정도로 근데 너무 과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잖아요. 저런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하냐. 보통 교내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 경찰에서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잘 웬만한 사건으로는 교내에서 해결하고 선생님한테 웬만하면 많은 권한을 자꾸 위임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밥에다가 밖에 전화요.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고소장이 날라갑니다. 맞아, 그렇다고. 그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런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내쫓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 아무것도 못하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하지. 그래서 이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역시 졸업식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애들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교장실에서 진행한 사례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왜 들러리 세우냐고 우리 애들. 상을 우리 아들이 받는 게 아닌데 왜 들러리 세우냐. 상 받는 애들끼리 해라. 해서 근데- 교장실에 불러놓고 몇 명 놓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회라는 거는 네. 공정한 경쟁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문제인 거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거기서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같이 축하해주고 또 나의 다음 미래를 약속하고 이게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잉보도 문제고 너무 때려도 문제인데 중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네. 바로 보시려면 네.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구독, 그래야 좋아요 바로 뜹니다. 한 번씩 네. 눌러주시고요. 보면 운동회 지금 민원 7년새 3배가 늘었다고 하죠. 운동회 소리 시끄럽다고. 아니 운동회 뭐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좀 참아줘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애들 뛰어노는 네. 소리가 운동장 옆에 네. 있으면 당연히 시끄럽지. 그렇죠. 서울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런 거 좀 불쌍해. 애들이 이런 게 있대요. 여기 보면은 애기들이 운동회 하는데 앞에 모여가지고 운동을 시작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입주민분들 들으시라고 소리 지르면 들리잖아요. 다 같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놀게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사람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전교생입니다 지금. 진짜요?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게 없어 어차피 애들이. 와. 쟤네가 시끄럽게 해봤자 얼마나 시끄럽다고 좀 우리도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때는 저게 한 반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반에 막 40, 50명 이랬는데 요새는 한 방에 30명 넘으면 그러면 과밀 학급으로 본대요. 30명이 넘으면 보통 20명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저 초등학교 때 45명 이랬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여튼 초등학생 수가 진짜 엄청 빨리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500만 명이 넘었어요. 500만. 2024년이 250만까지 지금 줄어들었고 2025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23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죠. 그러니까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어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애들도 좀 불쌍한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님도 좀 불쌍하고 위너가 없어.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이 되려면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당연히 맞는 거예요. 영화도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김봉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 이렇게 배우고 자라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교사가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하려면 교대에 가잖아요 보통. 교대 입시 컷 높아요. 높죠. 높죠. 안 높아요 이제. 보세요. 이게 교대 입시 컷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 모집은 내신 7등급이다. 진짜? 선생님 되기 쉽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알았겠다. 수시 일반 전형의 경우 내신 6등급 학생도 합격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선생님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 인기가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시켜줘도 안 해. 그건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왜냐? 가봤자 예전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럼 뭐 박봉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가봤자 아무 정중도 못 받지. 맨날 학부모 전화 하루에 20통씩 오면 그거 받다가 하루 끝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베이비시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나 그렇죠. 보네. 가르쳐주는 선생님 입장보다는 베이비시터 느낌이죠. 보면 5개 대학 중 수시 일반 전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은 2024학년도 춘천교대 교직적성 인재로 5.72등급이었다. 5등급으로 갑니다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럼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볼게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한국교사가 꼽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부모 민원 대응이 1등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냐고 물어보니까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다 학부모한테 받아요. 진짜? 네, 학생보다 학부모한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 전화를 받다가 선생님들이 많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하겠다고. 소송 걸리지 뭐 하나 막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하루 종일 학부모 전화 받다가 목숨을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치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학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애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밉지는 않대. 근데 학부모님들이 미치겠대. 등살이.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교권 보호한다고 교사들도 인권이다 해서 보호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방식이 있는데 애들한테 학교에 민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접수를 해서 그 시스템이 한균 선생님 누가 이런 민원을 넣으셨다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사분들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면 근데 궁금한 게 네. 저 학부모가 좀 비상식적인 케이스들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 뭐 커뮤니티나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듣잖아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요 학부모가 우리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높은 연령대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랑 비슷한 그 시대 사람들인데 네. 아기를 낳는데 왜 그래도 뭐 완전히 뭐 우리랑 다른 세대가 아닌데. 그 왜 네. 그럴까가 나는 좀 이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나옵니다. 좋아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일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예. 얼마 전에 이거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교사분들이 엄청 이례적으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학부모들한테 시달리다가 너무 많이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뭐 죽고 그러니까 악성 민원 넣는 건 이거 범죄다. 학부모님도 이거 범죄라고. 그치. 정해진 시간에서 필요한 얘기만 하시던지 잠도 못 자게 하고 주말에 전화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루 종일 미치겠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례적으로 교사분들이 10,000명 이상이 나와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나오죠.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교권이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EBS에 다큐가 많거든요. 2년 전에 올라온 거. 근데 이게 학부모 관련된 얘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많이 역성장한 것 같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 거 아세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역플린 효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인류의 지능이 피크가 나온 것 같다고 제가 그거 갖다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
더 이상 공부를 하고 머리를 많이 쓸 일이 점점 없어진다. 왜냐? 예전엔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찾아가지고 답을 다 해주고 보고서 다 만들어주지. 예전에는 옥스퍼드 사전도 있었어요. 우리 맞아요. 때 그거 사전 하나 보고 뒤져가면서 뒤져가면서 그 네.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이만한 거 막 두꺼운 거를 막 가지고 그죠. 다니면서 A, B, C, D 외웠지. 그래서 이게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해력 실태를 보면 중고등학생들 이거 초딩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어휘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애들이 몰라요. 저게 무슨 말인지. 저런 말 요새 안 쓰나요? 근데 얼굴이 피다. 뭘 펴요? 담배 피나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낙관적이라는 말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거는 많이 말도 안 쓰지 돼, 않아요? 이거. 낙관적을? 최선책이 뭔지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그럴 근데 수가 이게 있어? 초등학생이 아니라니까 중고등학생인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 네. 수능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새 자주 쓰는 단어, 요새 애들 시계도 잘 못 보는 것처럼 아, 쓰는 그렇죠.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하여튼 이거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 유퀴즈에도 나오고 이것도 다큐에도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 학부모분들의 문해력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통신문을 하잖아요. 우리 애들 다 예년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소풍 가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뭐 어디서 출발할 거고 만약에 우천시 비가 오면은 뭐 애들 뭐 우비 같은 거 내가 챙겨서 입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죠. 요새 학부모분들이 가정통신문을 아예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긴 줄글을 아예 안 본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통신문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본대요. 안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에서 이런 거 있죠. 이거 학부모님이 실제로 문의를 했던 사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시냐? 놀리는 거냐? 라고 한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 또 이거 나오죠. 이거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교과서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반납해서 하니까 교과서를 다 사오셨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거? 교과서를 사오신 거예요 학부모님. 그러랑 유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중에 유선이라는 분도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유선으로 진행. 네. 김유선님. 네, 유선 선생님 처음 듣는다고. 여하튼 무료하다라고 하니까 뭐가 공짜인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안다. 고지식 저지식. 네, 고지식 저지식인 줄 아신 거예요.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네, 아시죠? 우천시 뭐 대체한다고 하니까. 서울시 우천시. 네, 우천시는 광명시. 어디인가요? 네. 모집 인원 빵명 알죠? 모집 인원 0명, 00명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알바 알죠, 뽑을 때 안 뽑는데 왜 울렸나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해. 네? 오케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대요. 이게 그런 것도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일반화에 오류일 것 같긴 하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외국인들 들어와서 또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어 배울 때 뭐 이런 거는 안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 정말 어이없으니까 기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뉴스에 나는데 그죠. 우리 많지는 주변에는 않겠죠. 살인자가 네. 없듯이 네. 어이없는 특수한 상황만 보도가 나오니까. 다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약간 그 외국인 근로자 부모들이 많아져서 약간 그런 여기, 영향도 있을 수 있죠. 경기도 네. 이렇게 나가면은 절반이 많죠. 중국이랑 외국인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대잖아. 네. 약간 그런 영향도 있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문해력이 꺾이는 이슈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영국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어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0세 아동 5명 중 2명이 어휘 발달에서 뒤처지고 있음. 미국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어휘 점수가 2009년 이후로 하락 중. 일상적인 학술 용어도 이해를 못해서 수업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선생님.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결국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세 줄 요약. 딱 줄이 길어. 그러면 스크롤 딱 봤더니 알죠? 스크롤 딱 내려보니까 이거 10페이지 넘어 딱 느낌 오잖아요. 맞아. 딱 이제 고개 절레절레 하면서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고 쇼폼이 유행을 하면서 너무 자극적이고 짧은 내용만 보니까 정확히 전달이 가능하고 그런 것만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큰 틀로 보면 과잉보호 이슈잖아요. 과잉보호. 왜 과잉보호를 할까? 제가 학부모는 아직 그 마음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해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저출산. 예전에 3명 낳았던 거 한 명만 낳으니까 그 한 명한테 관심이 집중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이슈 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아이들. 이런 이슈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일단 한 명만 낳았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봐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시절 또는 그 부모의 부모 시절은 열심히 살면 뭐 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집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 자식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다 치워주는 거예요. 이런 거 겪지 말라고. 그래서 과잉 보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SNS 영향도 있고요. 마치 막 내 아이들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애들 학원 무슨 10개 다닌다는데 우리 2개밖에 안 다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 할 때 뭐 예를 들어 스쿨존이잖아요. 지금 네네. 막 30km 막 제한 걸려 있고 그쵸. 예전엔 등하교 하다가도 사고 나서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초등학생들 지금 별로 뭐 그런 일 없잖아요. 대형 사고 아니면은 뭐 안전 사고 그런 거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왜 과잉 보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사건 사고가 있으면 자극적인 사건은 보도가 되죠. 근데 지금은 바이럴이 너무 빨리 돼. 하나 올라오면 조회수 몇백만이야 그냥.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애기 학교 갈 때 그거 조심해야겠네. 사실 이게 100만 건 중에 하나가 발생해도 그 사건이 너무 빠르게 퍼지니까 지금 세대가 세대 시대인지라 그래서 마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인 통계로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보호를 했어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윗세대가 학교 다닐 때가 오히려 그때가 보호를 더 받았어야 하는 애들인데 지금은 보호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 예전보다 덜 받아도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혼동이 좀 오는 거예요. 맞네. 그 대신 정서적인 폭력, 디지털 폭력은 당연히 증가 중인 건 맞고 예전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애들 때렸다. 그러면 뭐 학교 뭐 예를 들어 학부모가 열받으면 학교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 누가 때려서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내죠. 네. 이제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에서 해결하던 게 행정소송으로 재판이 걸리거나 경찰 같은 데 신고가 되는 그래서 사건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저런 경향도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 이슈만은 아니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도 컨퍼런스 하는데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세대와 그리고 우리 삼촌 세대 중간 요 세대는 놀이터가 다 철강으로 만들었어. 네, 맞아요. 강철로 만들어서 그 안에 녹슬어 있잖아. 정글짐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진짜. 네. 안에 막 지금 유리벽 깨져 생각하면은 있고. 제가 놀던 놀이터에 제 아들 딸이 가서 논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제가 기겁하지. 기겁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고쳐졌는데 지금은 어떠냐? 모든 게 다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두툼하게 스티로폼 돼 있고 고무로 돼 있고 모든 게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위험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애기들은 다쳐야지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회피하는지 학습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돼버려서 무균실의 돼지처럼 아이의 성장과 학습을 못하게 돼버린 환경이 됐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도 애들이 많이 죽고 너무 안전해도 학습이 안 좋고 이런데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너무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와버렸다. 방금 그런 지적하신 얘기를 하더라고. 내용을 정확히 글로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본 정신과 의사 구마시로 도루의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은 위험을 제거할수록 삶의 밀도도 함께 사라진다. 편해지고 뭐 이거 학교에서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행복할까? 나오죠. 무균실 같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초등학생이 2배가 늘었다. 정신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과잉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균형을. 그러니까 저 다닐 때나 아니면 저 윗세대 분들이랑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 저도 나이를 많이 그렇죠. 제법 먹었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분인지 참 참교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왜 맞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때렸어. 제가 지금 봐도 아무 잘못을 안 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너무 안 때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있었어요. 제 그 사촌 동생이 뭐 학교를 아침에 맨날 듣고 지각하나 봐. 그래서 우리 고모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형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너 저 무서워해요 그 동생이. 네가 가서 얘 학교 좀 보내라. 고모는 출근했거든. 또 선생님이야 고모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야 갔어. 가가지고 근데 너 왜 학교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냥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너 가면 안 가면 선생님 안 때려? 안 때리냐? 왜냐면 아니 솔직히 학교 아침 가기 싫잖아. 근데 그렇지. 안 가면 맞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안 때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자기 몸에 손도 못 댄대요. 왜? 그러니까 요새 때리면 난리 나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게 얼마 안 됐지. 한 15년 전인가. 그러니까 네. 뭐 한참 됐지. 이거는 좀 너무 좀 맞을 필요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네. 넘어지지 말아라. 아예 안 넘어지게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하니까 진짜 연구해보기 쉽긴 하다. 초등학교 교육 실태 이대로는 괜찮을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뉴스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잘 EBS 다큐예요. 잘 종합해서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